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추가 생계비를 더 많이 반영받을 수 있는 요소가 생겨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매년 생계비 검토위원회라는 걸 엽니다. 이 위원회는 생계비 관련해서 변동하는 사항들을 어떤 것을 반영하고 개선할지를 논의하는 위원회인데요. 이게 작년 연말에 획기적인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인데, 첫째는 주거비 관련, 두 번째는 고소득자의 추가 생계비 부분, 세 번째는 만 21세까지의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존에도 주거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해줬잖아요. 네네. 요건이 좀 엄격하긴 했지만 그 사유는 월세를 내고 있거나 아니면은 담보대출이 있을 경우에 그 원리금을 꾸준히 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어야 되고,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항목 금액보다 더 초과해서 냈을 때 추가 생계비로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거를 좀 더 항목을 넓혔어요. 별채권부 전세자금 대출 채권의 이자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서 소명하는 때, 별채권부 채권이 질권 설정돼 있거나 채권 양도된 거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개인회생에서는 쉽게 말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자를 추가 생계비로 주거비용으로 포함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는데, 바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을 추가 생계비에 포함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되게 독특한 건데, 또 생각을 해보면 공과금이 이런 주거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실질적으로 변화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장님,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사건 중에 이런 부분을 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별채권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하더라도 다른 신용대출과 신용카드와는 별개로 정상적인 원리금 상환을 해야 대출 연장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이자 부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인정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은 추가 생계비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바뀐 게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접수하는 사건에서는, 서울회생법원 사건에서는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고소득자에게는 그만큼 추가 생계비를 많이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에게는 현재 계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 중에 채무자의 경제적, 사회적 기본 생활을 위해서 향후에도 지출될 것이 소명된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소득자는 이제 고소득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수입이 많은 분들은 생계비도 그만큼 많이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더 많다고 보이고, 또 이런 분들은 기본 생계비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회생을 수행하기 힘들잖아요. 네, 끝까지 변제 이행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간혹가다 진짜 말 그대로 숨만 쉬어도 기본 300만 원 나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생계비에 적용된 부분만 인정되시면 끝까지 뭐 3년이든 5년이든 변제 계획안대로 이행을 못 하시고 폐지 결정이 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쪽으로 절차를 전환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훨씬 많긴 했습니다. 이런 것도 결국은 서울회생법원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저소득자뿐만 아니라 고소득자도 왜 이렇게 면책을 못 받지? 라고 하는 데서 착안해서 연구를 해왔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해줬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참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파악하고 연구를 해주고 계시다, 배려를 해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를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생계비로는 변제계획 수행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시도했다가 변제금 책정되는 게 결국은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중간에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또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 변제 기간 동안 미성년자였지만 3년 안에 성인이 되는 시점에는 그 부양가족을 조정하라는 보정 권고가 종종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인 되는 시점부터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미성년자 포함해서 3인 가족 생계비로 진행을 하셨다가 자녀가 성인 되는 시점부터는 다시 2인 가족, 뭐 1인 가족 이런 식으로 변제 계획안을 계속적으로 좀 수정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번에 성인이 됐어도 수입원이 없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성인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는 생계비 검토를 다시 해주셨거든요. 성인 기준이 만 19세잖아요. 만 네. 19세에 도달을 하면
되면 성인이 돼버리고, 그래서 성인이 되면 단독으로 이제 부양 능력이 있다고 해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데, 이거를 이제 만 21세까지 올린 겁니다. 그만큼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늦고 뭐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만 21세까지는 소득이 없다고 하면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도록, 이것도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이 뭐 아예 없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역시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고, 이 부양가족은 뭐 대학생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 소득만 없으면 되고 꼭 학생이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새해에 새로 시도되는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세 가지 변화가 모두 채무자 그리고 이 개인회생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에서 많이 연구를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제도는 점점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에 맞춰서 잘 쫓아가서 채무자분들, 저희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을 위해서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꼼꼼하게 적용해서 최선의 결과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